먼저 3개씩 4개로 이렇게 올려놔 보시겠습니다. 예, 3개씩. 오늘 같이 배워볼 건 사이클 스태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컵타는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양손의 협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저는 반대로 하는데 오른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른손이라고 저는 왼손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듯이 똑같이 모양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왼손. 예, 이렇게 오른손, 왼손.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스태킹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서클을 이루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업스택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 거울을 보듯이 오른손, 왼손 이렇게 네. 똑같이 오른손, 왼손. 네. 간격을 좀 두셔야 테이블이 작아서 제가 2개를 붙여놨거든요. 똑같이 오른손, 왼손. 반대편도 오른손, 왼손. 네.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험으로 내리는 걸 다운스택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손, 왼손. 똑같이 오른손, 왼손. 저는 지금 계속 소리를 내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소리를 내시면 내가 내는 소리를 머리가 듣고 귀가 듣고 머리가 기억합니다. 똑같이 중얼중얼 하시면 더 좋아요. 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쌓아 올리는 거. 업스택. 오른손, 왼손. 네. 오른손, 왼손. 잘 되시면 빨리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정확하게 빨리 하느냐를 겨루는 거거든요. 다시 다운스택.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쌓아 올렸다가 험으로 내리는 게 한 번이에요. 한 번. 이걸 2번 누가 빨리 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험으로 내리기. 한 번.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다음 스텝. 2번 해야죠. 2번. 네. 어우 훌륭하십니다. 네. 이번엔 3번 해볼까요? 3번? 네. 준비 시작. 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그렇죠. 다시 다음 스텝. 네. 이제 한 번이에요. 2번. 네. 오른손 왼손, 오른손. 같이 해보세요, 선생님. 오른손 왼손의 반복입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다 되셨나요? 이번엔 합쳐보세요. 그래서 6개, 6개로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보기만 하세요. 오른손 3개, 왼손 2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똑같이 오른손 3개, 왼손 2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다운 스텝.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6개, 6개.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만 보세요. 저랑 천천히 같이 하실 거예요. 6개 만들어만 보시고. 오른손 3개, 왼손 2개. 예, 소리 내시면 더 좋아요. 6개 만드시고. 오른손 3개, 왼손 2개. 예, 예.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예, 그 다음에 다운 스텝. 험으로 내리는 거예요. 역 부위. 그래서 한 줄로.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게 업스택, 다운스택을 한 게 한 번입니다. 다시 왼쪽부터 오른손 3개, 왼손 2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3개, 왼손 2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 컵을 쌓아 올리실 때 이 컵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쌓아 올릴 때 새끼손가락으로 정돈을 하면서 올라가면 좋아요. 이게 벌어지게 되면 껌불이 나기 쉬워요. 네.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운 스택 해볼게요. 다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3분의 2 배우셨어요. 예. 처음에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가 밑으로 회전을 하게 내려놓으시고, 네. 엄발아서 놓고, 오른손 5개, 왼손에 4개. 5개, 4개예요. 보기만 하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가운데,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똑같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놨죠? 오른손 5개, 왼손에 4개. 들었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가운데.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그래도 포인트 현재까지. 이 연습이에요, 연습. 그렇죠? 점수를 내야 되겠죠? 지나간다, 지나간다. 아이고. 그렇죠. 이야. 몰라.
저거 좀 밀어주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이걸 밀어주면 돼요. 그걸 밀어주는 느낌, 아이, 그건 너무했다. 이건 너무 티난다. 이건 너무 티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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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이거 위에서 봅니다. 여부는 위에서 보거든요. 현재 점수예요, 포인트예요. 오. 빨간 팀. 지금 여기 이게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게 골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저게 실물입니다. 그래서 핸드볼 형태로 진행이 되는 뉴스포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팀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 저 공을 바운더에 슛을 해서 상대방이 잡아야만 해요. 잡지 못하면 슈팅한 팀이 득점이에요. 네. 받으려 애를 쓰는 거죠. 받으면 또 바운딩 할 수 있어요. 어떤 골대건 아무 골대나 이렇게 못 받으면 슈팅한 하얀 팀이 득점이에요. 받으려 애쓰죠. 받으면 또 패스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어느 골대나. 이러면 검정팀이 득점입니다. 한 가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와 아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해 내셨나요? 네? 그것도 뭐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과 다른. 찾아내셨나요, 혹시? 조금 더 볼게요. 선생님이 발견하신 건 이제 스텝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스텝은 3보까지 가능합니다. 3스텝까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다 보니까 나름 멋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설명드린 건 2가지 정도예요. 그게 이 종목이 가진 특성이자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뭐일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좀 더 구체화해보세요. 그 관점에서 바라봐주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비 행위가 없죠. 그죠? 우리 농구나 핸드볼, 축구를 보면 공을 소유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공을 어떻게 못하게, 패스 못하게, 슈팅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이 축구볼이라는 종목은 그 수비 방해 행위 동작이 없어요. 그죠? 어디만 보고 있어요? 수비자들이? 골대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골대에 공이 슈팅되어 나온 공을 잡기 위한 활동이 수비 행위의 전부예요. 그 외에는 슈팅한 사람이 패스를 하는 걸 중요하는 방해하지도 못하고, 또 슈팅하는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오로지 바운더만 보고 있죠. 그게 수비 행위의 전부라는 거예요. 네. 영국과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아주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거죠. 스위스. 이해되셨나요? 수비 행위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여자의 운동 기능 수준에 상관없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을 잘 못해요, 제가. 수비자가 있으면 제가 공격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수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잘 못해도, 운동 기능 수준이 높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 지향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축구볼은. 쉽게 말하면 제가 마이클 조단은 아시나요? 혹시 농구에? 아니면 코비. 이런 친구랑 농구를 같은 팀을 이루어서 농구를 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는 있겠으나 그 친구 혼자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드리블하고 와서 슈팅하고 또 리바운드해서 또 드리블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같은 팀만 구성원일 뿐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 드리블이 없으면 어쨌든 누군가에겐 주고 다시 받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어떤 한 선수에게 경기가 지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블을 없앤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낸 신종 스포츠이다 보니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만든 브랜든 박사의 취지였습니다. 왜 축구볼이냐? 저 골대에 공을 던져서 축 소리가 나서 축구볼이에요. 지금은 챔피언국은 대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력이 있는 네트에 공을 슈팅을 해서 슈팅 바운드된 공을 상대방이 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관점을 두는 거고요. 상대방이 잡지 못하면 슈팅한 텀이 득점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볼을 패스하고 또 캐치하고 슛 기술은 핸드볼과 매우 비슷하지만 드리블이 없다. 드리블이 없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공격 수비 시에 방해 회의를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비자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축구볼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슛과 그 슛한 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선수의 기량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운동 기능 수준이 높지 않은 참여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고 패스도 상대방이 수비를 행해서 컷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스든 상대방이 컷할 수 없게 어렵게 주거나 페인트를 하거나 할 텐데 이거는 상대방 우리 편이 가장 안전하고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잘 주는 거죠. 저희가 축구볼 실습을 할 때 패스라 쓰고 배려라 읽는다라는 걸 가끔 강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줄 필요 없이 우리 편이 잘 잡을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그래서 예측, 전략 이런 게임이 축구볼의 매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장은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느 편 골대든 상대팀 코트와 우리 팀 코트의 구분 없이 어떤 바운더건 슈팅을 해서 상대방이 잡지 못하면 슈팅한 팀이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핸드볼형 경기라고 할 수 있고 수비 행위가 없어서 참여 지향적이다. 그다음에 턴오버, 공수가 전환되는 방법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손으로 공을 바닥에 터치하면서 공수가 전환이 됩니다. 패스가 실패했거나 반칙이 일어났을 때는 두 손으로 공을 바닥을 터치하는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턴오버, 공수가 전환이 되고요. 한쪽 바운더에 3회 이상 슈팅을 할 수 없고 걸음도 3걸음까지 걸을 수 있고 패스도 3번까지만 되며 시간도 볼을 소유하고 3초 이상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2005년도부터 저희 뉴스포츠 협회를 통해서 도입이 됐고요. 이게 처음으로 2010년도에 국제강습회를 한 건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심판도 취득을 했고요. 현재 FITB 국제축구볼연맹에 약 40여 개국이 가맹이 되어져 있고요. 이태리에서는 이렇게 장애인 종목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개국 이상이 되면 IOC에 가맹이 가능한데요. 10몇 개국 더 가맹되면 올림픽에서도 언젠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고 있습니다. 용부는 이렇게 공을 사용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스페이스볼 그리고 그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는 손가락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의 그립감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징이죠. 잠깐 줘보시겠어요? 던져보세요. 다른 공과 달리 바람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밟아도 터지지 않고 부상의 염려가 없어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볼. 드리블이 없죠. 축구볼이니까 드리블 할 일이 없어요. 상대님 받아보시겠어요? 이렇게. 패스하기에 쉽고 공을 잡기에도 좋고 바운딩 했을 때도 잡기 편하게 개량한 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볼. 학교 치유 현장에서는 상당히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운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m의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탄력이 있는 네트를 사용해서 골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판 공식 경기에는 3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교사 1명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선수는 7명이고요. 규칙들을 좀 살펴볼게요. 득실점이 이루어지고 나면 양쪽의 바운더, 양쪽 골대 좌우측에서 드로우인으로 경기가 재개가 되고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패스도 3번까지, 스텝도 3걸음,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도 3초, 저 반지름 3m, 한 바운드에 3회 이상까지만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득점이 되는지 볼게요. 슛한 공이 수비자가 못 잡고 바닥에 닿았을 때 슛한 팀이 득점입니다. 슛한 공이 수비자의 무릎 아래에 닿았을 때도 득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비자들이 저렇게 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 밑에 닿지 않도록 또 안전하게 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슛한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3m의 반지름, 안전 출입 금지 구역도 경기장 밖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슛을 했는데 바운드에 맞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실점이에요. 실점 사례들 좀 볼게요. 안 맞았을 때, 또 프레임에 정확히 맞았으나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때,
또는 금지구역 안에 떨어졌을 때, 슛을 했는데 슛한 사람의 몸에 닿았을 때, 이럴 땐 다 실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 규칙들을 좀 알아볼게요. 핵심적인 3이 있습니다. 이 반지름 3m의 안전구역. 여기 안에는 슛하고 나서는 들어가도 됩니다만 슛하기 전에는 라인을 밟거나 미리 침범할 수 없습니다. 네, 볼을 잡고 3보 이상, 3보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은 볼을 가지고 3초 동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팅까지 3번의 패스가 가능하게끔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쪽 바운드에 양 팀이 합쳐서 우리 팀이 슈팅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내고 상대 팀이 슈팅을 했는데 내가 받아내고 또 슈팅을 하면 그때까지만 슈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엔 반대편 바운더로 넘어가거나 미디언 라인을 넘어갔다가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규칙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앞서서 동영상을 보셨을 때는 처음 축구볼이 이런 거구나 라고 살피셨다면 지금 동영상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하이라이트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규칙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같이 다시 이해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녀가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성과 남성이 한 팀을 이루고 있죠. 수비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남녀가 한 팀을 이뤘을 때 분명 남녀의 운동 기능 순 차이는 있거든요. 이런데 예를 들어 여성이 볼을 소유했을 때 남성이 수비에 가담한다면 공격자가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수비 행위가 절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남녀가 한 팀을 이루어서도 경기 진행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3걸음까지 걸을 수 있고 볼을 3초간 소유할 수 있고 슈팅을 하면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거죠. 수비 행위가 없으니까 수비하는 팀들은 방금 보셨나요? 어디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오로지 바운더를 튀어나온 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시겠습니다. 파란 팀의 움직임을 보세요. 또 시프트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입사각 반사각을 고려해서 슈팅하는 방향의 반대쪽에 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강약 조절도 가능하죠. 받아내면 바로 슈팅할 수 있습니다. 또 받아낸 거예요. 한쪽 바운더에는 3번까지 슈팅할 수 있습니다. 수비행위가 없으니까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받으면 또 슈팅 가능해요. 움직이죠? 이렇게 못 받으면 노란 팀이 득점인 겁니다. 3걸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스텝을 지키려고 한 거고요. 저렇게 토스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아내도 가능하고요. 여성이 받아냈어요. 저희 뉴스포츠협회에서 한국축구볼연맹과 같이 2017년도에 동아시아 8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좀 준비하셔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면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아시아 대회입니다. 지금 축구 농구를 해갖고는 국제대회 못 나가잖아요. 축구볼을 하시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 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축구한다고 박지성처럼 안 돼요. 축구볼을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뉴스포츠의 매력입니다. 네. 지금 저기 황영준 대리가 현재 국가대표 축구볼 국가대표예요. 네. 아무도 안 하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이제 알려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마 한 10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학교 체육 현장도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T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협회가 T볼을 처음 도입했거든요. 10년 만에 이제는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60개 팀이 나옵니다. 처음엔 10개도 안 나왔어요. 네. 축구볼도 언젠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제 심판이에요. 축구볼 이렇게 이해를 도모해 보았습니다. 내년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비치 축구볼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 또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국가대표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네. 몸매를 바꿔야 될 거예요. 청소년부도 있고요, 성인부도 있고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만에서 아시아 청소년 축구볼 대회가 있었어요.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 팀은 참가를 못했고 일반부에는 나갔다 왔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우리 황영준 대리가 국가대표로 나갔다 왔고요.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왼손 위에 손을 얹습니다. 라인 크로스라고 하고 정확한 명칭은 스태핑 온 더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3m 안에는 진입해서 슈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점프를 해서 슈팅을 해야 하는데 공이 손에서 떨어지기 전에 바닥에 먼저 발이 닿는 거죠. 침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랜딩이라고 이렇게 넘어서서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학교 체육 현장에 적용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심판법들을 좀 익히셔야 일일이 야 너 안에 들어갔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랜딩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구에서도 반칙이를 하면 다 수신호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을 나갔을 때 아웃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축구볼에 수비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건 설명을 드렸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공격자의 진로나 슈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는 다 수비 방해로 봅니다. 그래서 obstruction이라고 호각을 삑 불고 옆구리에 손을 올려주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비자는 방해할 의도가 없고 슈팅한 공이 나오는 걸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공격자의 진로나 공격자의 공격 행위에 방해가 되는 행위들은 다 obstruction으로 구분을 합니다. 득점 상황이에요. 시그널을 이렇게 합니다. 삑 불고. 아까 설명드렸죠? 슈팅한 공을 상대방이 잡지 못하면 슈팅한 팀이 득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점, 반대입니다. 삑 득점, 삑 실점이에요. 실점이 좀 어렵습니다. 슈팅한 공을 슈팅한 사람이 맞거나 슈팅을 했는데 경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하면 슈팅한 사람이 오히려 실점이에요. 실점이라는 건 우리 편 점수를 깎는 의미라기보다는 상대팀이 득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점수가 깎였다고 보기 때문에 실점이라고 하죠. get the point, losing the point라고 합니다. 포인트 기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실점의 상황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슈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잡으면 그냥 인플레이고요. 실점이 아니고 슈팅을 했는데 내가 맞거나 슈팅을 했는데 경기장 바깥에 3m 안에 떨어지거나 경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초. 공을 잡고 3초 이상 있게 되면 호각을 불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스텝, 오버스텝. 3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스텝을 끌거나 이렇게 할 때는 트래블링이라고 합니다. 오버스텝.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턴오버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티 리바운드가 돼서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턴오버라고 호각을 불고 그 떨어진 자리를 지정해주면 그 자리에서 상대팀에게 공수가 전환이 되면서 두 손으로 공을 바닥에 터치를 하고 호각 없이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조금 존중하는 힘으로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시적이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시그널은 폴티 리바운드, 득점, 실점, 브레이크다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는 3번까지 하고 반드시 슈팅을 해야 되는데 4번 패스가 이루어질 때는 3이라는 숫자를 들고 오버패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팅 3번까지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바운더에 내가 슈팅, 상대방이 슈팅, 내가 슈팅하면 반드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착오로 또 다음 슈팅을 하게 되면 호각을 불고 오버슈팅이라고 4번 슈팅을 했다고 사인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잠시 중단해야 되는 상황,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호각을 불고 타임아웃을 선언하게 되죠. 축구볼의 경우에는 아까도 동영상 보셨습니다만 빠르게 진행될 때 판정이 불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못 봤어. 심판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이건 판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때는 그 전 단계로 다시 가서 리플레이를 합니다. 판정이 어려울 때. 나 못 봤다. 사실 이거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심판이라고 다 판정할 수는 없어요. 애매한 상황일 때는 어렵게 판정하는 것보다 못 봤다. 못 봤다. 포기하는 거예요. 현대 스포츠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못 봤는 걸 어떻게 해? 눈 깜빡한 새에 지나갔는데 못 봤다. 미안하다. 판정할 수 없다.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경고를 줍니다. 퇴장도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제가 국제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을 땄더니 저 카드도 줍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체를 원래 정해진 룰대로 해야 되는데 오류가 되면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슈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잡아내면 인플레이지만 못 잡으면 우리 편이 득점. 슈팅을 했는데 무릎 아래에 맞았어요. 그럴 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득점이라고 하고 무릎 아래에 맞았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피리어드까지 종료가 되는데 한 피리어드 종료가 되면 삑 불고 X표. 피리어드 종료.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다시 해라. 저기서 브레이크다운을 하라고 했는데 한 손으로 터치하거나 바운드를 하거나 급하게 하느라 잘못됐을 때는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너무 이제 의도적으로 심각한 인텐셔널 파울이 있을 때는 보통 이거 나오면 카드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발로 찼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흥분하면 또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일단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브레이크다운을 다시 하는 거하고 주심과 부심이 있어요. 근데 부심이 잘 모른다고 했는데 주심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잘 가까이 보이는 쪽에는 서로 시그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심판법을 봤고요. 이제 훈련, 스트레칭이고요. 공을 던지는 패스의 방법. 아까 패스라 쓰고 배려라 읽는다 설명을 드렸죠. 수비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 같은 팀에게 패스를 하는 동안 누가 패스를 컷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의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다른 점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주는 게 축구볼의 패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슛한 공을 어떻게 캐치하느냐, 무릎 아래에 닿으면 실점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아까 보셨죠? 높이 점프해서 슈팅해서 공이 바운드대가 아래로 깔리면서 리바운드 되잖아요. 그걸 잡아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위로 오는 거, 가운데로 오는 거, 옆으로 오는 거 받아내는 훈련들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받으면 이건 투스텝이에요. 축구볼엔 정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냐면 3스텝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스텝 연습을 하는 과정이 왼발, 오른발, 왼발 점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건 동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원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훈련 스케줄이라든가 응용 수비 방법, 다양한 방법들로 재미있게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거죠. 뭐 미사일 발사, 뻥 쳐갖고 누가 공 멀리 나가게 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반코트 게임으로 바운드 하나만 놓고 3대3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